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요번에 앱하고 앱 스토어 페이지 그리고 앱 스토어에 있는 스크린샷 페이지를 80여 개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을 하고 또 자동으로 배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준규라고 합니다. 우선 요건 앱 개발자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하는 그런 고민들인데요. 내가 만든 앱 서비스가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용되면 그리고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점이 어떤 게 있고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요. 장점을 보면은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았을 때 전 세계 인구는 70억 명이고 한국 인구는 5천만 정도니까 드라이하게 따지면은 이제 시장이 약 120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마켓은 관세가 없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그거를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팔려고 하면은 이제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붙게 됩니다. 이제 나라마다 통관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 수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앱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해외로 서비스할 때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건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이제 해외로 판매할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배송비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플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역시 해외 유저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트래픽 비용을 구글이나 애플에서 지불한다는 말은 우리가 만든 어플이 100메가든 200메가든 1기가든 개발자가 그 트래픽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구글이나 애플,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유저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고 등도 애드몹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유저의 관심사 광고를 보여주고 수익은 공유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있으신 분들에게도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지 않지만 그 숫자에 맞춰 가지고 수익이 늘어난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보면은 우리가 만든 앱 서비스를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배포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힘든 점들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게 다 비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은 플레이스토어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번역을 의뢰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약 50개 언어 정도로 번역을 할 경우에는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이 든다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개인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가설이 그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2천만 원씩이나 내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앱 서비스에서 단어나 구문들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계속 변하게 되는데 이걸 변할 때마다 수십 명의 번역가를 소환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면은 그때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십 개 언어로 배포할 경우에는 요거는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그 콘솔 창에서 요거를 배포하려고 하면은 같은 작업을 90번, 100번씩 반복을 해야 됩니다. 언어별로 다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개발자가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가 쉽지 않죠. 개발할 시간도 모자란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고민은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비용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 때문에 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요 힘들었던 이유들을 전부 자동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기술 개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 저희가 시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하고요. 우선은 이 부분들을 자동화하려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앱 컨텐츠 번역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이건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앱이 미국인이 볼 때는 영어로 보여야 될 것이고 일본인이 볼 경우에는 일본어로 보여야 되겠죠. 우리가 볼 때는 한국어로 보여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은 먼저 각 나라에 맞게 번역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각 사람들의 언어로 보여지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자동화하는 것을 이따 같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스토어 정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플을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그 스토어 페이지가 예를 들면 뭐 스리랑카 언어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어플을 다운받을 사람은 한국인은 굉장히 드물겠죠.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제 우리가 앱을 다운받으려고 하는 스토어 그 언어가 우리한테 친숙한 언어일수록 다운로드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보는 유저의 언어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번역을 하고 또 요거를 프로그램적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두 개보다 크리티컬하진 않지만 이제 스토어 이미지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그 스토어 정보가 한국어로 잘 돼 있어서 어떤 어플인지 알고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스크린샷이 예를 들면 영어나 뭐 일본어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어플이 우리 한국어로도 이제 작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저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 어플은 뭐 일본어나 영어로만 돼 있나 보다 하고 다운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샷까지 그 80여 개, 90여 개의 언어로 전부 번역을 해가지고 전부 이미지를 생성해가지고 배포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요거를 세 가지를 어떻게 그 진행을 했는지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제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웹 컨텐츠 번역 적용 원리, 요거는 이제 어플 자체의 언어를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는 그것인데, 우선 이지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플루터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국제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지 로컬리제이션을 뭐 제이슨이나 뭐 하드코딩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어를 세팅을 해두면은 이제 그 유저의 언어에 맞춰 가지고 그 세팅되어 있는 언어를 불러와서 보여주는 라이브러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지 로컬리제이션 중에서 CSV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CSV 옵션은 이제 특정한 형태의 CSV를 넣어두게 되면은 그 CSV의 행과 열이 언어 코드와 라벨 값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사용자의 언어에 맞게 가져와서 보여주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옵션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번에 만든 오토 웹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자동 번역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개발자가 작성한 그런 언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있겠죠. 뭐 영어가 친숙하시다면 영어나 뭐 일본어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작성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 8, 90개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을 해서 이지 로컬리제이션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CSV를 덧붙여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봤을 때 사용자의 언어로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스토어 정보를 번역을 하고 배포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나 iOS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패스트레인이라는 배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패스트레인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요건 이제 웹 데이터를 올리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특정한 형태의 폴더 구조와 특정한 형태의 파일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패스트레인이 읽어와 가지고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이런 스토어 정보에 쭉 자동으로 올려주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오토 스토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자동 번역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미리 이제 플레이 스토어 앱 이름이나 뭐 요약 설명이나 긴 설명이나 앱 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뭐 패치 노트까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쭉 적어주시게 되면은 각 나라의 언어에 맞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패스트레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화된 그런 폴더와 파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패스트레인을 통해서 배포를 하면은 이제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이제 언어별로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어 이미지 스크린샷 생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같은 스마트폰하고 갤럭시 태블릿 같은 태블릿 종류 두 가지 스크린샷이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2종을 언어 기기를 자동으로 실행을 시키고요. iOS 같은 경우에는 옛날 아이폰 8처럼 네모난 스크린샷하고 이제 아이폰 X 계열의 노치가 있는 스크린샷, 그리고 아이패드 3종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와 세 개를 시뮬레이터와 에뮬레이터를 만들어주고 자동으로 구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오토앱 트랜슬레이트를 통해서 어플은 당연히 스크린샷이 이제 언어별로 보여야 되니까 그 어플 자체가 번역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거를 적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터에서 테스트 드라이브라고 하는 개발자가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앱이 켜진 다음에 이것저것 눌러가지고 쭉 앱이 흘러가면서 또 이제 스크린샷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크린샷을 찍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스크린샷을 쭉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샷 info.dat에서
예를 들면 우리 스토어 보면은 위쪽에 뭐 다크 모드 지원, 뭐 동영상 편집 기능 그런 그 설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적어주시게 되면, 원하는 언어로 적어주시게 되면 그것도 수십 개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프레이밋이라고 하는 오래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거가 스크린샷하고 현지화된 스크린샷에다가 그 기기의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설명을 결합해가지고 스토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가지고 스토어 이미지를 또 쭉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 번 더 패스트레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 구조와 폴더 구조로 바꾼 다음에 패스트레인을 통해서 배포를 하면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자동으로 배포가 된다는 걸 되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쓰던 코드들이 이제 조금씩 모아놨던 게 있는데, 이번 발표를 하면서 오토 앱 트랜슬레이트하고 오토 스토어 트랜슬레이트, 오토 스크린샷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각각 기능에 맞춰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놨거든요. 사용해 보시고 이제 괜찮으면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앱 콘텐츠 번역 적용을 먼저 보면은 이제 플루터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펍스펙 야물에서 이제 이지 로컬리제이션과 오토 앱 트랜슬레이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셋 안쪽에 localization.csv 파일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에셋 폴더를 만드시고, 실제로 localization csv 파일을, 요게 제가 알기로는 PDF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저 다운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요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제 이지 로컬리제이션이 굉장히 str이 이제 라벨 값이고 그 옆에는 언어 코드들인데 좀 엄격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운 받아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지 로컬리제이션 국제화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원하는 그런 그 코드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쭉 작성해 주시면서 패스에는 방금 전에 넣은 localization.csv를 설정을 해 주시고, 또 SL 로더에서 이제 그 CSV SL 로더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CSV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개발자가 익숙한 언어, 한국어나 뭐 영어나 여러 가지 언어가 있겠죠. 그거를 쭉 개발을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이제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언어별로 다르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tr 안쪽에 라벨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CSV에 설정된 대로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오토 앱 트랜슬레이트 다트 파일을 만들고, 안쪽에 요 옆에 있는 코드들을 넣어주시게 되면 됩니다. 요 코드 옵션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스타트 랭귀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가 작성한 언어, 한국어의 경우엔 K5일 거고요, 영어의 경우엔 EN일 거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스킵 랭귀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언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너뛰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킵 str 같은 경우에는 뭐 패키지 id라든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싶지 않은 라벨 값이 있을 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앱 CSV 패스 같은 경우엔 CSV 파일 위치를 넣어주시면 되고, API 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글 번역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구글 번역이 키를 넣지 않아도 무료 캐파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돌려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주셔도 되고, 터미널에서 돌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그 CSV 파일을 보게 되면은 수십 개 언어로 쭉 번역이 돼가지고 이지 로컬리제이션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쭉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실제로 기기도 돌려보시면은 그 유저의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앱 컨텐츠 번역을 하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어 정보 번역을 하고 배포를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역시 플루터 프로젝트를 만들고 펍스펙 야물에서 오토 스토어 트랜슬레이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 트랜슬레이트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쪽에 스토어 멘타 인포 다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옆에 있는 코드를 쭉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 코드들은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 스토어 이제 앱 이름이라든지 요약문, 뭐 긴 설명, 앱 스토어 앱 이름, 뭐 긴 설명, 그리고 앱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SEO를 키워드를 넣은 대로 하거든요.
그럼 요 키워드를 익숙한 언어로 넣으면은 마찬가지로 각 나라 언어에 맞춰 가지고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앱스토어에서 훨씬 잘 노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치 같은 것도 쭉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요거를 역시 돌려주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패스트레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폴더 구조, 그 메타데이터 안쪽에, 안드로이드 안쪽에, 이제 플레이스토어 언어 안쪽에 이렇게 파일들이 쭉 쌓이게 되고요. iOS도 마찬가지로 앱스토어 언어 코드에 맞춰 가지고 쭉 만들어진 다음에 그 안쪽에 패스트레인이 이해할 수 있는 파일 구조와 그런 형태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이 된 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 한번 배포를 해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패스트레인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패스트레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세션인 수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공식 문서에서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참조를 클릭해 보시면은 공식 문서가 나오거든요. 그거 따라서 쭉 그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안드로이드 안쪽에 패스트레인 안쪽에 패스트 파일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안쪽에 옆에 있는 코드를 붙여 넣으신 다음에 이제 터미널에서 패스트레인 메타 올리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입력을 하시면 거기 있는 그런 정보들이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 된 다음에 플레이스토어 콘솔,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그 콘솔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언어별로 쭉 세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배포를 하면은 이제 언어에 맞게, 나라에 맞게, 그 사람 언어에 맞게 스토어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스트레인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설정을 하셨으면은 iOS 안쪽에 패스트레인 안쪽에 패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옆에 있는 코드를 넣어주시고 패스트레인 메타 올리를 입력하시게 되면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앱스토어 커넥트 들어가 보시면은 언어별로 잘 배포가 된 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배포를 하면은 이제 앱스토어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 언어에 맞게 쭉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어 이미지 생성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용하려고 하는 앱이 국제화가 완료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스크린샷별로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이제 스크린샷이 픽셀 하나라도 다를 경우에는 그 업로드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픽셀에 맞춰 가지고 에뮬레이터하고 iOS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스크린샷을 5개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언어가 80개면 400개의 스크린샷인데 거기에 이제 기기가 안드로이드 2종, iOS 3종이기 때문에 2000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2000개의 스크린샷인데 그거를 또 설명하고 결합해 가지고 스토어 이미지를 또 2000개 만들어 주기 때문에 4000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PNG라서 개당 1메가가 좀 넘기 때문에 4, 5기가가 나오기 때문에 기세 보호하기 위해서 기디그노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 폴더를 다운받아서 프로젝터에 넣어주시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제 시나리오 작성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스크린샷을 할 수 있도록 쭉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트랜스레이 폴더를 생성한 다음에 이 프레임잇이라고 하는 스크린샷에다가 그 기기의 프레임을 씌우고 그 위에다가 설명을 해주는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압축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 폴더 안쪽에 메이크 스크린샷 해가지고 이 코드를 넣어주시고 돌려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린샷 하면서 이제 기기 5개가 쭉 열리면서 언어별로 80번씩 계속 열리면서 스크린샷을 쭉 찍게 됩니다. 이렇게 2000개가 찍히게 되고요. 이게 한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고 요거를 스크린샷을 다 작성한 다음에 이제 프레임잇이 아까 스크린샷에다가 이제 저기 프레임 기기의 이미지를 씌우고 설명을 붙이는 거라 그랬는데 그거를 프레임잇이 또 선호하는 그런 폴더 구조와 파일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조금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이미지를 또 번역을 해가지고 넣어줘야 되니까 이제 그 저기 스크린샷 그 다크 모드 그리고 뭐 이제 동영상 촬영 그런 것들 넣어주시고 원하는 코드로 넣어주시고 이제 다음 코드를 이제 요거를 돌리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 스트링스라고 해서 프레임잇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그럼 그걸 돌려주시게 되면은 옆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기기별로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설명이 붙여지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이것도 쭉 생성이 2000개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포를 해야 되니까 패스트레인이 이해할 수 있는 포인터 구조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토 스크린샷 트랜슬레이트 라이브러리에서 요거를 포인터 구조를 한번 바꿔주고요. 바꿔준 다음에 플레이 스토어와 아까 전처럼 패스트레인 설정을 하시고 패스트 파일 안쪽에 코드 넣어주시고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 2000개의 스크린샷을 쭉 읽으면서 쭉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 콘솔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언어별로 스크린샷이 쭉 설정이 돼 있고요. 요거를 배포하면은 이제 각 나라의 언어에 맞게 스토어 이미지, 스토어 정보하고 스크린샷이 전부 세팅이 되게 됩니다. 앱스토어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앱스토어에도 실행을 할 경우에는 앱스토어 커넥티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앱스토어에도 쭉 이렇게 스크린샷이 쭉 쌓여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배포하시면은 완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럼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했던 다른 나라한테 배포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비용 문제와 시간 문제를 어떻게 자동화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던 점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에 플루터 송도가 플루터에서 정식으로 커뮤니티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플루터의 진심인 송도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방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행사하니까 또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그 번역하시면은 자동으로 번역을 돌리신 것 같은데 그 단점으로 해주신 것 중에 번역 비용이 비싼 이유가 번역가를 쓰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 번역하면은 그 공짜로 쓰면 좋긴 하지만 혹시 뭐 번역 퀄리티 같은 건 문제가 없었는지 앱 같은 거 서비스할 때 그런 거 좀 궁금하네요.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구글 번역을 돌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실 번역과 퀄리티하고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냐면 이제 뭐 로그인이나 뭐 다음 버튼 이런 거는 똑같을 텐데 이제 긴 구문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할 때도 이제 앱을 가급적이면은 단문이나 이런 단어 같은 걸로 구성을 해가지고 좀 돌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긴 설명이다라고 하면은 번역가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비용 줄이는 용도로는 좀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